사용자가 제공한 원본 스크립트를 파트별로 나누어 원본의 길이, 구조, 핵심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유튜브 내레이션 스타일로 의역하겠습니다. 어휘는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되 전체 분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과도한 극적 표현은 줄이고 중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톤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비타민 D3, K2를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면,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드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여러 증상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전히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 한밤중에 다리가 쥐가 나는 이유,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몸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말입니다. 이 문제는 보충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60세 이후에는 모든 걸 바꿔놓는 한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영양소들을 권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복용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생기는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수많은 고령층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백만 명이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 동맥 보호를 위해 K2, 수면과 근육 이완을 위해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함께, 특히 같은 시간대에 먹는 바람에 몸 안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영양소는 몸에게 깨어나라고 신호를 보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하라고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두 가지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는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칼슘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근육은 이완되어야 할 때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수면은 끊기고 조각조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를 위해 먹던 보충제들이 절반 이하의 효과만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몸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분리하는 간단한 방법이 왜 모든 걸 바꾸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먹고 있는데도 기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찾던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67세, 템파 거주자입니다. 토마스는 책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세 가지 보충제를 준비해놓고 한꺼번에 물 한 잔과 함께 먹었습니다. 비타민 D3 5000 IU, 비타민 K2 100뮤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이었습니다. 의사는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를 권했고, 그는 K2가 동맥을 보호한다는 글을 읽었으며, 아내는 밤에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니 마그네슘을 제안했습니다.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은 쉽게 들었지만 새벽 2시, 3시, 때로는 4, 5번씩 깨어났습니다.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 걸어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피곤한데도 예민하고 초조한 느낌이 들었고 몸이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째 안정적이던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꾸준히 먹었는데도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 거의 개선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 건지 돈 낭비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충제 자체가 아니라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세 가지 상충되는 신호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내부 갈등은 단순히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몸에 부담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예전처럼 이런 실수를 보상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40대, 심지어 50대까지만 해도 보충제를 아무 때나 아무 조합으로 먹어도 몸이 알아서 정리해줬습니다. 소화력이 강했고 신경계가 혼합 신호를 견뎠으며 간과 신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 흡수가 느려지고 신장이 영양소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신경계는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명확한 휴식 신호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실수 허용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일이 이제는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하루하루, 주 단위, 달 단위로 쌓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칼슘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마그네슘이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지 못하며 비타민 D가 잘못된 시간에 자극을 주면 그 영향이 복합적으로 쌓입니다. 수면 부족 염증 증가, 혈압 혈당 악화, 긴장된 근육 낙상 위험 증가, 잘못된 곳에 쌓이는 칼슘 동맥경화 가속.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작은 비효율이 진짜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노화나 유전 탓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신중하게 고른 보충제들이 서로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결책은 더 비싼 브랜드를 사는 것도, 새로운 영양소를 추가하는 것도, 용량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용량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보충제를 완벽한 용량으로 먹고 있어도 잘못된 시간대나 잘못된 조합이라면 효과는 극히 일부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영양소 타이밍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과 저녁으로 제대로 분리하면 몸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것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경쟁 없음, 혼란 없음, 명확한 신호만 전달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대에서 영양 타이밍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약물 중심으로 배웁니다. 보충제 업계도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존 보충제를 더 효과적으로 쓰게 되면 추가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영양소들을 적절히 분리하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며 이득은 배가 됩니다. 먼저 비타민 D3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혼란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가장 큰 타이밍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D3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60세 이후에는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칼슘 흡수뿐 아니라 에너지 대사, 면역, 염증 조절, 무엇보다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리날러지 앤드 머테벌리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3는 가벼운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대사 경로를 활성화하고 주의력을 높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햇빛으로 피부에서 만들어질 때는 낮 시간, 활동해야 할 때 일어납니다. 몸은 깨어있는 동안 비타민 D 신호를 기대합니다. 밤에, 특히 자기 직전에 먹으면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커피처럼 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고 더 문제됩니다. 밤에 먹은 비타민 D3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어차피 멜라토닌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적습니다. 조금만 방해돼도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일찍 깨며 깊이 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비타민 D3의 주 역할이 칼슘을 혈액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칼슘이 바로 안내되지 않으면 K2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밤의 회복 모드에서 방향 없이 떠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조직 석회화, 동맥 관절 신장의 칼슘 침착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과정이 더 빨라집니다. 다이어비티스 케어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비타민 D3를 먹으면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과 맞물려 대사 결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계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 푸짐한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K2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복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3가 혈중 칼슘을 늘리면 몸은 중요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칼슘을 어디로 보낼까? 여기서 K2가 핵심입니다. K2가 없으면 칼슘은 방황합니다. K2가 있으면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됩니다. K2는 두 가지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오스테오칼신, 아스티오켈선,
은 칼슘을 뼈로 보내 밀도와 강도를 높이고 매트릭스 GLA 단백질, 메일릭스 GLA 프로틴, 은 동맥벽에 칼슘이 쌓이지 않게 막아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뼈는 단단해지고 동맥은 깨끗해지는 60대 이후에 꼭 필요한 이중 작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단백질들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스람보시스 앤드 히머스테이시스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K2 부족이 매우 흔하며 이는 동맥 석회화 증가와 골밀도 저하에 직결됩니다. 칼슘 역설, 캘시엄 패러닥스, 바로 이것입니다. 뼈는 약해지고 동맥은 딱딱해지는 현상인데 원인은 같습니다. 칼슘이 잘못된 곳에 가는 겁니다. 현대 식단에서 K2는 매우 드뭅니다. 나토, 특정 숙성 치즈, 풀을 먹인 동물의 지방에서 주로 얻는데 대부분의 미국인, 특히 60대 이상, 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K를 매일 먹어도 K1은 충분하지만 K2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좋은 보충 형태는 MK-7입니다. 체내 지속 시간이 길어 안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60세 이상은 보통 하루 100에서 200mg이 적당합니다. K2도 지용성이므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D3와 K2를 지방 함유 식사와 함께 먹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와파린, 쿠마딘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K2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회 없는